자, 오늘도 한번 영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해보자. 일단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저번에 내준 숙제 한번 이거 한번 이제 해설해주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합시다. 자, 1번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하시오. 자,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그렇지, 우리는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지구 내부의 힘을 배웠고 그 다음에 지구 외부의 힘을 받았지. 그래서 지구 내부 같은 경우는 원인이 멘틀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발생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지구 외부에서는 그렇지, 태양의 에너지, 뭐 바람이라든지 뜨거운 햇빛, 뭐 이런 것들, 물 또는 이제 파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물과 공기의 순환 이런 것들이 바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지. 그래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큰 대지형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지구 외부의 힘에 의해서 소지형이 형성되는 이렇게 두 가지의 그 힘의 작용을 배웠었어.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지각 변동이 발생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지. 그래서 이로 인해서 대지형이 형성된다는 거. 그리고 지형 형성 작용 중 화산 활동은 지구 외부의 힘에 의한 작용이다. 자, 화산 활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그치, 화산 활동은 땅 깊숙한 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부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표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구 내부의 힘은 소지형, 또 지구 외부의 힘은 대지형을 형성한다. 아니지. 지구 내부의 힘은 대지형을 하고, 그리고 지구 외부의 힘은 소지형을 형성한다는 게 맞지? 그래서 이것도 X 표시가 왔습니다. 자, 다음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제 골라서 기호를 쓰는 거. 자, 지층이 끊어지거나 어긋나는 작용들을 우리는 끈을 단이라고 해서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 그리고 땅속의 마그마가 땅 위로 분출하는 활동을 우리는 화산 활동이라고 하고,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거였지. 그리고 지층의 양쪽에서 힘을 받아서 휘어지는 거야. 서로 이쪽으로 가려는 힘 때문에 인해서 결국은 한쪽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습곡이라고 하고, 이 습곡으로 인해서 산이 발생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하고 화산과 지진 등 지각 활동이 활발한 산지를 우리는 신기습곡 산지라고 했지. 이 습곡 산지도 두 가지가 있었어. 신기습곡 산지와 그리고 고기 습곡 산지가 있다 그랬어. 이 차이는 뭐였어? 신기 습곡 산지 같은 경우는 형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해발 고도가 높고 험준하고, 그리고 지각 변동이 불안정해서 지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들이 활발한 거를 우리는 신기 습곡 산지로 했어. 그래서 이 신기 습곡 산지에서 우리가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지. 알프스 산맥,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로키 산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라고 그랬죠. 그리고 고기습곡 산지는 신기습곡 산지 반대지. 옛고 오래전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해서 화산이나 지진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그런 습곡산지를 우리는 고기습곡산지라고 했지. 이 습곡산지는 기억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기습곡산지만 알면 다 풀 수 있다고 그랬어, 문제를. 자, 그리고 한번 4번을 가봅시다. 그래서 산지 유형과 대표적인 산맥을 옳게 연결하시오. 자, 일단 우리 신기습곡산지 외웠으니까 신기습곡산지를 먼저 찾으면 되겠다. 자, 보면은 로키와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다가 알프스와 그리고 안데스 산맥도 있다는 거 기억해두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기습곡 산지. 그래서 우랄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이렇게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또 넘기세요. 자, 그리고 5번. 산지 지역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하시오. 자, 여름에도 서늘하여 고랭지 농업과 모츠겁이 행해진다. 맞죠? 여름에도 서늘한 이유는 뭐야?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이죠. 위로 갈수록 우린 기온이 낮아지니까. 자, 그래서 목축업과 고랭지 농업이 행해지고, 그리고 농업에 유리하고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이거는 아니죠.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안데스 고산지대는 연중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서 일찍이 문명이 발달하였다. 맞죠? 안데스 산맥 어디라 했어? 열대 기후이자 열대 기후에 속해 있으니 고산 기후라고 했지. 그래서 고산 도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일찍이 문명이 발달돼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살게 됐다며. 그거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6번. 자, 알프스 산지의 주민 생활과 관계 깊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기호로 쓰시오. 자, 이목이 뭐라고 그랬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해서 산 위에서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산 아래로 와서 가축을 기르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목. 그리고 스키장도 발달되어 있고, 왜? 알프스 자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키장으로 주로 이용을 하지. 그리고 세르파는 어디에서 유명하다 그랬지? 세르파는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고산도시는 안데스 산맥. 그래서 이거 꼭 알아들었지. 자, 7번. 땡땡 산지에선 전통적으로 야크의 방목이 이루어지나 어디? 히말라야 산맥. 그래서 야크 방목도 이루어지고 세르파도 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세르파라고 불리는 산악 안내인 등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탄탄 시험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자,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구 내부의 힘은 대지형을 형성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맞죠? 태양의 에너지는 지구 외부의 힘을 발생시킨다. 이것도 맞고, 하천, 바람, 빙하 등의 작용으로 소지형이 형성된다. 이게 뭔데? 하천, 바람, 빙하가 지구 외부의 힘인 거죠. 그래서 소지형을 형성하고, 그리고 지구 외부의 힘은 지층을 휘어지게 하거나 어긋나게 한다. 자, 외부의 힘은 바람이라든지 하천, 빙하 이런 작용이기 때문에 지층 휘어지게 하거나 어긋나게 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깎이거나 아니면 퇴적물이 쌓이는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층을 휘어지게 하거나 어긋나게 하는 것은 어떤 작용? 내부의 힘이자 대지형을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지구 내부의 힘과 외부의 힘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지형이 형성된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2, 3번 문제는 이 지도를 보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 그래서 지도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보면 A, 알프스 산맥이지. 우리 이렇게는 꼭 기억해 두라고 그랬다. 왜? 기역자 모양. 왜 기억해 두라 했어? 이거는 신기 습곡 산지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꼭 알아두라 그랬지. 자, 그래서 A는 알프스 산맥, 그리고 C는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D가 로키 산맥, E가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이 B가 우랄 산맥이자 고기 습곡 산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설명하는 산맥을 위에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네. 풍화와 침식을 받아서 비교적 해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하다. 자, 이거를 우리는 고기 습곡 산지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그렇지, 우랄 산맥인 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우랄 산맥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제일 좋죠. 위치는. 자, 그리고 C. 자, 산지 형성 과정을 나타난 것을
복에서 고른 것을. 자, 우리 대륙의 지각이 서로 이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 한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한쪽은 밑으로 가고 한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땅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습곡작용이라고 하죠. 자, 대표적으로 단층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아니죠. 습곡작용이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위치해 있다.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 그래서 맞고, 오랜 침식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나타난다. 오랜 침식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나타난다. 이것도 어쨌든 고기 습곡 산지이긴 하지만 이 대륙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습곡작용이 일어난 것은 최신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랜 침식은 그동안 이제 그 습곡작용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왔으나 점점 오랜 침식으로 경사가 완만한 지형이 나타났다고 했으니 이거는 습곡작용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고기 습곡작용이긴 하지만 예전에 일어난 거고 이거는 지금 일단 최근에 일어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디귿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을. 지각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땅이 솟아올라 형성되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 만약에 디귿 같은 경우는 고기 습곡 산지를 묻는 거면은 디귿도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신기 습곡 산지와 고기 습곡 산지 비교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왜냐면 대표적인 습곡 산지이기 때문에 정말 비교 문제가 정말 잘 나오죠. 대표적인 산맥으로는 일단 신기 습곡 산지는 알프스, 그리고 고기 습곡 산지에는 뭐 에팔레치아 산맥, 그리고 해발 고도는 높고 험준하지만 낮고 완만하다는 거. 그 형성 시기는 비교적 최근. 고기 습곡 산지는 오래전에. 그리고 지각 운동은 활발하고, 그리고 고기 습곡 산지는 안정됐다는 거. 근데 분포 특징을 보게 되면 지각판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자, 그리고 지각판의 경계 부근에 위치하여 있다. 자,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일단 요거 사진부터 봅시다. 신기 습곡 산지나 고기 습곡 산지를 보게 되면 이쪽 부근에 지각 변동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가 환태평이라고 해서 이쪽에 정말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여기는 중앙부, 좀 안전한 중앙부.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신기 습곡 산지는 지금 지각의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각의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거거든. 막.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되면 지각 중앙부에 위치해 있는 것은 고기 습곡 산지가 되고, 그리고 신기 습곡 산지는 경계 부근에 위치해 있어서 마구 지진이라든지 화산 등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신기 습곡 산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게 되는 거죠. 분포 위치부터가. 자, 5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산지 지형으로 오른 것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지만 지형의 높낮이가 크지 않고 평탄한 지형으로. 자, 평탄한 지형으로. 여기 키워드 나왔죠. 자, 신기 습곡 산지와 그 주변에 주로 나타난다. 이게 고원이 되는 거야, 고원. 평탄한 지형이니까.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형성되는 작고 평평한 땅을 가리키는 게 우리는 고원이라고 합니다. 자, 6번. 자, 사진과 같은 지형 형성 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보니까 화산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여? 연기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막 화산 활동으로 정말 유명한 화산지대. 즉 신기 습곡 산지 쪽이겠지?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신기 습곡 산지가 어디 있었어? 여기랑 요쪽에 있었지. 자, 그것만 알아도 돼. 신기 습곡 산지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자, 신기 습곡 산지가 여기 이쯤에 있었어. 자, 어디니? 이렇게 찾는 거야.
니네 꼭 굳이 이 사진의 이름이 뭐 에콰도르의 코토파식 산 이런 거 솔직히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싱기스콕 산지만 알면 되거든. 그 특징을 알고. 그래서 싱기스콕 산지는 화산의 활동도 많고 지진의 활동도 많다라는 것만 알면 니네가 정말 거뜬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다른 위치에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니네가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 그래서 싱기스콕 산지는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리고 7번. 이런 문제도 정말 많이 나와. 이제 산지 지형에 대해서 이제 주민 생활들 이런 것들. 그래서 산지 지형의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 주로 반동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경사진 지형으로 농업 활동이 불리하다.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농업 활동은 거의 평평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초원을 이용해서 목축업과 낙농업을 한다. 맞고. 그리고 지하 자원이 풍부해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자, 정말 그 지하 자원이 풍부한 데는 강업이 발달하기도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는 않죠. 그러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하여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알프스 산지의 스위스는 산악 스포츠 및 관광 산업이 발달된 것도 맞고요. 자, 그리고 적도 부근의 고지대는 저지대보다 기온이 낮아서 인간 거주에 유리하다. 자, 봐봐. 적도 부근에서 니네 거의 이걸 많이 골랐을 수 있는데, 자, 보면 적도 부근의 고지대야, 고지대. 고지대는 봐봐, 비교적이야. 고지대는 저지대보다 기온이 낮아 인간 거주에 유리하지. 그래서 고산지대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 고산기후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히말라야 산지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보면, 자, 전통적으로 양이나 야크 등을 방목한다. 맞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 세르파. 그렇지. 세르파가 등장하죠. 히말라야는 그거밖에 없어요. 야크. 양을 방목하는 거. 그리고 셰르파. 세르파. 이게 이렇게 있는 거. 이것만 딱 알면 돼요. 안데스는. 그럼 안데스는 제일 중요한 게 고산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문명이 빠르게 일찍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알면 되겠죠. 그리고 알프스는 스키장으로도 이용하고 그리고 이목이 발달한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스키를 즐기는 사람, 이거는 알프스가 되고, 석탄이 풍부해 채근한 석탄을 해외에 수출한다. 자, 이거는, 꼭 히말라야 산지가 아니고, 이제 뭐, 히말라야 외에 이제 다른, 왜냐면 이 알프스나 안데스나, 그리고 이 히말라야 산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명하지만 이제 석탄이 풍부하고 채굴한 석탄을 해외에 수출하는 건 이제 다른 산지 지형이지. 그래서 히말라야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자, 그리고 9번. 자, 다음은 페루를 여행한 비상희의 기행문이다. 밑줄 친 기역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안데스 산막에 자리한 마추픽추는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다. 마추픽추가 대표적이죠. 고산도시로 대표적이죠. 자, 그리고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다 도착한 정상에는 잉카 문명의 멋진 경관. 왜? 안데스 산맥은 고산도시가 있다 보니 문명이 일찍이 발달됐다고 그랬지. 이렇게 높은 곳에 들어선 도시의 모습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 이곳은 해발고도가 높아서 1년 내내 겨울처럼 춥기 때문에 맞습니까? 겨울처럼 춥기 때문에?
자, 해발 고도가 높아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가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고산 기후라고 하고 고산 도시가 발달되는 거잖아. 형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디귿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자와 옥수수 등을 재배를 하고 그리고 야마와 알파카를 사육하여 얻기도 하죠. 그래서 답은 디귿이 되죠. 그래서 니네 그 산지 지형의 주민 생활에서 알프스, 안데스, 히말라야, 산지 지형은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와. 자, 그리고 10번. 자, 다음과 같은 축제가 열리는 지역을 지도에서 고른 것을 보면, 자, 소몰이 축제. 여름 동안 산지에서 방목하던 소떼가 마을로 내려오는 행사로 화려한 행진이 펼쳐진다. 여기서 키워드가 이미 나왔네. 자, 키워드는 뭐야? 여름 동안 산지에서 방목하던 소떼. 이게 키워드지. 자, 우리 이거 뭐였어? 자, 여름에는 산지에서 방목을 하고 겨울에는 산지 아래에서 내려와서 방목을 하는 이거를 이목이라고 하죠. 이목. 자, 이목을 주로 했던 데가 어디야? 그렇지. 알프스지, 알프스. 자, 봐봐. 자, 그리고 또 밑에서 봐봐. 알프스. 자, 마을 사람들은 여름 동안 고산지대에서 생산된 치즈를 목동들에게 맡겼던 소의 마리수에 따라 분양한다. 솔직히 이거 몰라도 돼. 그리고 여기서 키워드는 니네가 또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고산지대에서 생산된 치즈를 이러다 보니까 니네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니네가 아는 키워드를 갖고 찾는 거야. 니네가 배운 거. 배운 게 뭐야? 여름 동안 산지에서 방목하던 소떼. 그래서 겨울에는 산 아래에 와서 방목하는 이목 활동을 하는 거. 그거 어디 산다? 알프스. 그래서 알프스라고 여기 딱 A가 정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니네가 아는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야지 굳이 모르는 거 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데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무조건 니네가 아는 내에서 문제는 나오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이런 건 좀 응용 문제라 니네가 쉽게 풀면 쉽게 풀고 어렵게 풀면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답은 A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페이지 64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해안 지형의 형성. 자, 해양 지형의 형성.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산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이제 해안 지형에 대한 형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산지 같은 경우는 지구 외부와 내부의 힘을 동시에 받았지만 이 해안 같은 경우는 외부의 힘을 좀 많이 받아. 외부. 지구 외부의 힘을 많이 받아서 나오는 게 이 해안 지형입니다. 일단 내부의 힘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니네가 배우는 것은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이제 병영된 그런 해안 지형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자, 보게 되면,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해안이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 해수욕장, 이런데, 그런 데를 다 해안이라고 하지. 그래서 해안은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자료 1번에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우리는 곳이라고 하고,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아이고. 자, 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 일단, 해안 파도가 자꾸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딜 먼저 치게 되냐면, 이 곳을 먼저 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곳을 먼저 치면, 이 속도가, 이렇게 침식작용을 하던 이 속도가 이쪽으로 갈라지면서는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빠르게 왔지만 이 곳이랑 부딪히면서 속도가 완만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곳은 살짝 깎이는데 깎이면서 점점 이 속도가 줄어드니까 여기에는 퇴적이 쌓이는 거야, 이제. 여기서 갖고 왔던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에 쌓이는 거야, 이 만에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만은 주로 해수욕장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어. 모래밭, 뭐 이런. 그래서 모래 언덕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고 이 곳은 침식작용이 활발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곳은 점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모양이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깎여가지고. 그리고 만은 속도가 줄어들면서 천천히 여기는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곳에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고 이제 만에는 퇴적작용이 하다는 거 그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퇴적작용 활발로 인해서 사빈, 모래 해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해시계, 해안 절벽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자, 주요 해안 지형을 우리가 볼 건데 크게 5가지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암석해안과 모래해안, 그리고 갯벌해안 이렇게 3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다 별표로 치고 하면 됩니다. 자, 암석해안부터 보게 되면 암석은 뭐야? 돌이야, 바위. 근데 암석해안은 무슨 침식작용?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는 거. 니네 이 주요 해안 지형에서는 무슨 작용으로 어떤 게 형성이 됐는지가 꼭 중요해. 자, 그래서 여기 별표 파랑의 침식작용. 파랑이 뭐냐? 파도야, 파도. 이 파도로 인해서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 거야. 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해안이 있어. 이게 여기가 이제 육지고 여기가 바다면 바다에서 계속해서 물이 이렇게 탁탁 쳐. 그러다 보면 한쪽이 이렇게 깎여. 여기가 이렇게 깎이겠지? 그러다 보면 여기가 절벽을 이루게 되는 거야. 여기가. 아이고, 다 지워놨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깎여서 여기가 이렇게 절벽이 만들어지는 거야. 절벽이. 여기가 깎여서. 이 절벽을 우리는 해식애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해식애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해식애가 이 파도가 계속해서 깎는 거야. 계속해서 침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동굴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동굴을 해식동굴이야. 해안 절벽이 계속해서 침식을 받으면서 움푹 파여서 형성된 걸 우리는 해식동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시스텍은 뭐냐면 이렇게 칠 때에 자, 파도가 계속 쳐서 칠 때 단단한 부분은 살아남고 정말 약한 부분은 침식이 돼서 이게 여기 겉에는 침식이 되는데 안에는 단단한 거야. 그래서 여기만 침식되고 이렇게 덩그러니 남는 거거든. 이렇게. 이거를 우린 시스텍이라고 해. 시스텍. 그래서 시스텍도 꼭 알아둬야 되고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침식작용이 일어나서 단단한 부분인 이 부분만 남는 거. 그래서 기둥 모양으로 남는다 해서 시스텍이라고 하는 거야. 시스텍. 자, 그래서 암석해안은 이렇게 3가지. 해식의 해식동굴, 시스텍 이렇게 있다는 거. 특히 무슨 작용으로? 파랑의 침식작용으로 인해서. 자, 모래해안 같은 경우는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됐다는 거. 자, 여긴 파랑의 침식, 여기는 퇴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래해안이 형성된다는 거. 자, 보면 사빈. 이 사빈은 뭐냐면 모래가 해안가에 쌓여서 모래사장을 형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해수욕장으로 이용한다는 거지. 그게 사빈이야, 사빈. 그래서 이 사빈에 있는 모래사장에 있는 거는 다 모래가 진짜 자잘하고 정말 입자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인 거지. 왜냐면은
이미 깎여서 쓸려온 거거든. 파도에 의해서. 그래서 퇴적작용, 그래서 쌓인 것들이다 보니까 모래사장으로 형성이 된 거지. 그리고 해안사고는 뭐냐? 해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형성된 모래 언덕인 거야. 언덕. 모래 언덕. 이렇게 쌓이는 언덕. 그래서 해안사고는 모래 언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석호는 파도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 근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었는데, 계속해서 여기가 부딪히는 거야. 여기가 침식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천천히 속도가 느려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퇴적이 되는 거야. 아이고. 육지, 바다. 여기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야. 퇴적작용이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기둥을 만들면서 여기에 또 다른 호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여기가 호수가 되는 거야. 이게 대표적으로 강릉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심지어 여기를 가봤거든. 근데 여기가 퇴적이 돼서 여기에 지금 막 꽃게 막 매장 있고 가게들이 막 줄 서 있어. 그리고 여기는 호수가 있고 여긴 또 바다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강릉이 대표적이야. 이 석호는. 그 석호도 알아둬야 돼. 그 사주가 모래 기둥이야. 그래서 모래 기둥으로 만의 입구를 막아서 형성된 호수. 이거를 우리는 석호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강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내줄게. 자, 숙제는 페이지 66쪽에 1번부터 2번까지 풀고 1번부터 2번 그 다음에 4번 풀고 그 다음에 페이지 67쪽 1번부터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 오늘은 숙제가 좀 적어. 1번부터 4번까지 풀면 됩니다. 풀고 숙제하고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면 돼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